긴급 속보. 인도네시아 뒤집혔다. KF-21 국산 엔진 마하 3.18 플러스 달성. 유럽 항공연구센터 KF-21 성능 극찬. 하늘의 도깨비 F-4 팬텀. 전투기가 6월 7일 퇴역했다. 팬텀은 7.3톤에 달하는 강력한 무장 능력, 고성능 레이더와 항법장치 등을 갖춘 다목적 전천후 항공기로 지난 55년간 대한민국 영공을 지켰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노장의 존재감은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컸다. 팬텀이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69년 8월이다. 당시 6대의 F-4D가 우리 공군 소속이 됐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영국, 이란에 이어 네 번째 팬텀 보유국이 됐다. F-4D는 당시 최신의 전투기였다. 그리고 그해 9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F-4D 비행대대인 제151 전투 비행대대가 창설됐다. 1975년에는 국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F-4D 5대를 들였다. 김일성 북한 주석의 중국 방문, 베트남 공산화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고조됐던 시기다. 1979년 성능 개량형인 F-4E가 국내에 도입됐다. 이후 우리 공군은 F-4D 70여 대, F-4E 90여 대, 정찰기 RF-4C 10여 대 등 총 190여 대의 팬텀을 운영했다. 팬텀은 다양한 작전에 투입됐다. 1971년 소흑산도, 형가고도에 출현한 간첩선을 격침하는 작전에 F-5 전투기 및 해군 전력과 함께 투입됐다. 냉전 시대에는 TU-16 폭격기, 1983년, TU-95 폭격기와 핵잠수함, 1984년 등 우리 영공 정예를 침범한 구소련의 전력을 식별해 차단했다. 1983년 북한 이용평 대위가 미그-19를 몰고서해 연평도 상공으로 귀순했을 때 테러 차단, 초계 비행 임무를 통해 귀순 유도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1985년에는 부산 대간첩선 작전에 참가해 공을 세웠다. 냉전시대 이후인 1998년에는 우리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IL-20 정찰기에 대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 팬텀은 올해도 활발히 활동했다. 3월 엘리펀트 워크, 엘러펀트 5 때 F-4E가 큰 형님 격으로 F-15K, KF-16, F-16, F-50 등 33대 전투기 선두에 섰다. 우리 공군이 보유한 전 기종의 전투기가 참가한 건 처음이었다. 대구 제11 전투비행단 4월, 수원 제10 전투비행단 4월, 원주 제8 전투비행단 5월에서 진행된 공군의 항공우주축제 스페이스 챌린지에서도 비행했다. 이렇게 55년간 임무를 마친 팬텀은 6월을 끝으로 현역에서 모두 은퇴했다. F-4D 전투기는 지난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퇴역했고 올해는 F-4E 10여 대만 남았었다. 당초 공군은 2019년 F-4E 팬텀을 퇴역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 불러 성능 업그레이드 1 양산 배치가 늦어지면서 계획을 2025년으로 조정했다. 2022년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했고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그 계획은 올해로 다시 앞당겨졌다. 팬텀이 떠난 자리는 당장 F-15K 슬래미글 등 전투기가 메운다.
그리고 조만간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람에도 바통을 이어받는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국내 기술로 만드는 4.5세대급 전투기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6개국밖에 없다. F-42 팬텀과 KF-21 보람에는 이미 상공에서도 바통 터치를 예고했다. 지난 5월 F-42 고별 무대에 KF-21이 합류하면서 하늘을 함께 수놓았다. 이날 F-42는 경기 수원기지를 이륙해 동해안,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대구 등을 거쳐 수원기지로 돌아오는 경로로 고별 국토순례 비행에 나섰다. 팬텀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지역들이다. F-42가 대구를 떠나고 10분가량 흐르자 KF-21이 합류했다. 이들 선후배는 곧 델타, 대형을 이뤘다. 팬텀 편대장 파파1 2선두에 KF-21이 좌우 꼭지점에 섰다. 가운데에서는 방위성금 헌납기 도색을 한 팬텀이 비행했다. F-15K는 수시로 위치를 바꾸면서 이 모습을 촬영했다. 공군의 과거, 팬텀. 현재, F-15K. 미래, KF-21. 가 한하늘에 모인 것이다. 한국 공군 전투기의 세대 교체를 알린 자리였다. 새 기종은 약 20분간 함께 날았다. KF-21 조종사는 F-42 조종사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복귀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후 그는 우측으로 급선회하면서 무리해서 이탈했다. 이에 화답하듯 F-42 조종사는 섬광탄을 쐈다. 이어 남은 지역을 돈 F-42는 수원기지로 복구하면서 3시간여에 걸친 고별 무대를 마쳤다. KF-21은 KI가 2016년 개발에 착수해 2022년 첫 비행, 2023년 6호기까지 모든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한 국산 전투기다. 초음속 비행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 등을 통해 최초 시험 평가를 완수했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도 받았다. 올해 들어선 높은 각도로 상승한 후에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고받음각 조종 안전성 비행시험. 첫 공중급유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현존 세계 최고라고 평가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첫 실사격에도 성공했다. KF-21은 1대당 4발의 미티어를 장착할 수 있다. KI는 올해 안에 KF-21을 첫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6년까지 공군에서 KF-21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공군은 KF-21을 최전방 기지 중 하나인 강릉에 배치하여 유사시 북한 항공전력의 공중 도발을 초기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F-21은 전장 16.9m, 전폭 11.2m로 최대 속도가 마하 1.8, 최대 항속거리가 2900km로 알려져 있다. 현재 KF-21은 시제기별 비행 영역 확장, 공중급유 시험을 지속 수행 중이다. 체계 개발 완료 전까지 능동 이상 배열, SA, 레이더와 연동한 공대공 무장 발사 시험, 전자전 시험 등을 수행하는 것도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해 2026에서 2028년 공대지 능력을 갖춘 KF-21 블록 2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후 5세대 전투기로 개량하기 위한 블록 3 개발에 나선다. 블록 3에는 무인기와 편대 단위로 움직이는 유무인 복합체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KF-21의 개발은 많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성능 개량, 무기 체계를 융통성 있게 장착할 수 있다. 둘째, 공군이 훈련부터 영공 수호까지 국산 항공기로 수행하는 항공 선진국이 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세계 속강군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여부. 뒤늦게 남북 단절 공식화 탈북 행렬 우려한 지뢰 매설과 구조물 훼손, 방벽 건설 등의 방식으로 남북 단절을 추진해온 북한이 뒤늦게 이를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전쟁 억제와 자위권 수호 차원이라며 그 이유를 둘러댔지만 실상은 잇따르는 탈북 행렬을 막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지난해 말동해선 일대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동해선 도로 펜스와 가로등, 철도 레일과 침목 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또 다른 육로인 경의선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8월을 기점으로 남북을 잇는 육로는 모두 차단됐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차단 조치의 경과가 이뤄졌고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제1적대국 관계를 설정하면서 계속 진행해와서 8월에 실질적으로 전체가 차단됐다. 또 동해 경의선 일대 10여 곳에서도 비무장지대와 유사한 대전차 방벽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 이 작업을 진행해온 북한은 돌연 총참모부 명의로 남북 단절 조치를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전쟁 억제와 안전 수호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우리 군은 주민이나 군인 탈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 지난 10일 국방위 국정감사, 정권의 두려움에 대해서 외부 유입 차단, 또 내부의 인원이 외부로의 유출, 탈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도 북한 주민 한 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하는 등 북한의 차단 조치에도 귀순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방 요새화 작업과 동시에 재래식 전력 개량 등을 통해 긴장 고조 효과도 함께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무리수를 두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